중국 증시랑 뉴욕 증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요거를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중국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오늘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완다그룹이 작년 이맘때 뭐 파산 위기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위기설이 돌면서 완다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완다상업관리집단이 23일, 그러니까 4일 남았습니다. 24일에 채권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절반이 부족하다. 5천억을 만기를 갚아야 되는 2,500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 거기다가 중국은 경기부양책도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증시에 중간평가를 해보니까 24년 만에 가장 저조하다. 중국 증시의 상승률이. 그래서 굉장히 중국이 우리나라를 밀접하게 아무래도 연관이 아직까지는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에서 이렇게 경고음이 나오는 거, 중국 증시가 부진한 거, 그리고 중국이 부양책을 안 쓰는 거, 우리나라의 영향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디커플링 되고 이제는 우리가 중국 쪽으로 별로 그렇게 크게 앞으로도 많이 연관성이 없을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이 미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X, O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도 역시나 중국입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중국 얘기 이주연 대표님부터 먼저 해 주신다면 사실은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민감주 쪽에서는. 네. 근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고 있고 중국 경기 둔화 이게 국내 영향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이제 뭐 고속 성장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연착륙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뭐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뭐 그런 얘기 나올 때부터 이제 조금씩 대비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간재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또 이런 말 하면 또 혼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기침하면 저희는 이제 좀 독감 걸리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으니까. 맞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이제 뭐 중국이 뭐 전 세계 제조업 공장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거기에 수출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우리나라 뭐 수출 말고는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경기가 힘들어진다라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이 이제 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향후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완다그룹 그 이슈는요. 사실 중국 내 건설 2위 업체인가 아마 완다가 3위 업체인가 그럴 거예요. 예. 헝셔그룹이 한번 흔들렸잖아요. 막 비슷하게 그냥 흘러가지 않겠나,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게 뭐 골마서 터질 만한 문제로 키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중국이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뭐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예. 이머징 마켓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이 이제 이렇게 금리 사이클을 한번 올릴 때마다 이머징 마켓에서 문제가 꼭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고 버틸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긴 터널에서 앞에 이제 불빛이 살짝 보였던 때가 예. 작년 한 10월쯤이었습니다. 이 물가가 잡힌다라는 시점. 그러면 지금은 터널의 끝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 이제 금리의 인상은 거의 끝났다라고 본다라면 중국 정부가 이제 그 부양책을 쓰는 시점이 지금 뭐 한참 금리를 올린 시점에 부양책 써서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이제 금리 동결 시점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딱 나왔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좀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조금 갖고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물가 자체도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고 소비자 물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네. 부양책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게 아무래도 부동산 버블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 부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더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냐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시로 눈을 돌리면 김민수 대표님한테
중국 경기 이렇게 둔화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좀 파열음 나오는 거 있어서 중국 증시가 깨지면 우리도 꽤 영향이 있습니까? 그거를 외국인들이 감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네, 쪽에서. 예, 감지를 해서 요즘 미국 시장하고 분위기 다 좋은데 예. 국내 증시는 그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 섹터만 움직이고 있고.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이번 한 6월 말 때도 좀 그랬었고 이번에도 선물 매도를 계속하면서 일단 시장을 압박을 하는 게 예. 아무래도 이를 좀 관리해야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특히 지금 외국인들은 주식을 많이 사는 상태죠. 최근 들어서. 근데 이렇게 주식 사놨는데 그렇다고 이걸 팔기는 아깝고 어차피 사이클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수익은 볼 텐데 혹시나 이럴 때 중국 관련된 잡음이 나오게 되면 이걸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예. 그쪽에서 선물 매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들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오늘 솔직히 국내 시장도 그렇긴 했지만 중국 시장은 난리였습니다. 오늘. 특히 위안화 약세 쭉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 거기서 뭐 채권 금리 막 요동치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완다그룹에 대한 여파들이 많이 또 심리적으로 자극을 했는데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양봉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시장에서 중국에 좀 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서도 왜 약간 좀 동요되기 시작하게 되면 예. 무슨 소리? 그러면서 주식 사 시키죠. 공산국가입니다. 예, 잘하시네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뭐 네. 그거는 다 알려진 얘기니까. 그렇죠. 예, 예. 뭐 두말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와서 약간 사계종합 증시도 플러스로 내는 흐름들이 그렇죠. 이런 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럼 시장 영향은 섹터별로 쪽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섹터 쪽에서는 중국을 바라봤던 쪽 아니면 중국을 기대하면서 움직였던 부분들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근데 지금 세부적인 섹터로 보게 되면은 미국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즉 미국이 확장되고 있고 미국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거기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을 기대하는 쪽 이쪽은 강하죠. 그러니까 좀 섹터별로는 온도차가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변화가 있다는 거를 보고 아직 중국이 경기 부양을 또 본격적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온도차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섹터별로 봤을 때는 너무 빠졌다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움직이는 쪽으로 본 다음에 충분히 다음에 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쪽에서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왜 다루냐면 오늘만 봐도 코스피의 차트 흐름 자체가 분봉으로 본다면 상해종합지수랑 거의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슈에도 굉장히 커플링돼서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지금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완다빨 위기 온다 해서 23일 날 채권 만기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무언가 계속 문제가 생긴다? 투심 안 좋아지고 중국 증시가 좀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지금 2600선이면 사실 PER 기준으로 싼 밸류에이션의 평가단에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번 푹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나?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주연 대표님. 뭐 K 증시의 특성이죠. 뭐 미국이 기침하면 독감 걸리고 네. 이제 중국이 기침하면 이제 메르스나 뭐 사스 같은 거 걸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요즘 코로나죠. 예, 어쨌든 항상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장 잘 갈 때 중국장도 잘 가주면 같이 달리는데 예.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못 간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는 기가 막히게 따라서 잘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는 잘 못 올라가고요. 그런데 뭐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당입니다. 그냥 이 끝나게끔 이렇게 안 할 거고 그냥 관리를 하지 싶습니다. 헝셔 그룹이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 잡음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무너졌을 때 중국이 입을 타격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처럼 이런 금융 관련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라는 게 굉장히 단일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정책을 써서 거기에서 이제 빚을 끌어다 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는 소비를 증작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거기에서 하나가 삐끗한다 그럴 때는 조금 다르게 뭐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야 될 아파트가 없어진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체제에 대한 약간 그런 불만. 불만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 다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홍콩이나 이런 때도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뭐 본인 자리에 대한 네. 그런 확고하게 지키고 싶은 그런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동산 뇌관, 경제 위기 이런 거 촉발시키게 그냥 냅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예. 지난번에 3년임을 아직 결정이 안 났을 때였거든요. 네. 그 헝셔 그룹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덮었을 수도 있는데 또 지금은 이미 3년임 했잖아요. 만약 예. 다음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좀 터지게끔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요. 시장 논리대로. 근데 공산당입니다. 시장 논리대로 안 예. 갈 것 같다. 어쨌든 뭐 이주연 대표님의 결론은 네. 이게 그냥 막 터져서 엄청난 큰 악영향을 끼치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런 갈등 상황에서 서로 패권을 두고 다투는 입장에서 예. 이게 터졌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그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걸 그렇게 두지 않고 관리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게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갑자기 뭐 외국인이 팔아버리고 우리가 뒤통수 맞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 이슈, 중국 이슈는 좀 위기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위치에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일단 작은 현금 정도는 준비했다가 아마 이게 나오게 되면은 짧고 강한 충격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게 뭐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공산당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아마 수습은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보다 좀 궁극적인 변화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약간 좀 경제가 좀 뚱하고 좀 둔하게 되기 시작했던 것 중에 예. 하나가 공동부유를 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동력들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인터넷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약간 더 팔이 약간 꺾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거의 그 중국과 정부와 맞춰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중국 청년 실업률이 급증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봐주고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야 됐는데 그게 아닌 차원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뭘 하냐면은 직업 찾아서 난리지만은 아예 공산당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갔을 때 그러면 약간 이념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건 좀 오래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해야 어느 정도 경제 쪽으로도 부양책과도 맞아가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래도 하나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위험 관리는 해야 될 것 같다. 사실 코로나 끝나고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컸었는데 지금 아직 전혀 그런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를 좀 생각할 때 보면 뭐 약간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예, 새마을 그거 사태 터졌을 때 네. 금고 사태 터졌을 때요. 새마을이라고 하셔서 새마을 운동 말씀하시는 줄 알았네요. 새마을 금고. 예. 예. 새마을 금고 사태 터졌을 때도 사실 사람들이 막 이거 이거 작은 일이 아니다, 뭐 터진다, 뭐 엄청 난리가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제가 한국판 SVB 사태 뭐 이런.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해줬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온다. 관리한다. 끝. 네. 아니 정치 쪽 얘기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옆 방송에 저희 정치 방송 있는데 그쪽 가셔도 잘하실 것 같네요. 자,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안 좋은 얘기는 중국 얘기했어요. 근데 반대로 너무 좋아서 또 문제인 거는 미국. 네. 지금 미국의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보면은 여기는 완전 딴 세상입니다. 다우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2021년 3월 이후 최장기 오름세.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야, 이거 소매 판매도 너무 강하지 않아서 과열 없이 잘 성장해서 증시도 좋은 골디락스에 접어들었다. 이런 장밋빛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10년 강세장 올 때다. 근데 사실 지난 10년 동안 강세장이었거든요. 그렇죠. 10년 강세장이 올 때다. O. 아니다. 아직 지켜봐야 된다. X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아니고 두 분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10년 강세장 올 만큼 미국만 굉장히 잘 나가는 시장 올 것이다. OX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와. 그러면은 아까 뭐 사실 요 얘기는 디테일하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우리 증시는 만약에 중국이 좀 안 좋아지고 미국 증시는 잘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어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이게 질문이 미국을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은 그렇게 했죠. 지금 가는 분위기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 증시는 섹터별로 다릅니다. 아, 미국을 보는 섹터만 잘 가고 네. 중국 쪽은 계속 쳐다보는데 아이고 이거 언제쯤 돌아서나라고 좀 중국만 보면서 좀 부진한 모습들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또 강세장이 나왔을 때도 지금처럼 차별화된 섹터 쪽으로만 계속 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그걸 바라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은 또 결국에 다 리쇼어링 현상 때문에 다 미국 쪽에서 공장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 거를 여파를 낙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 전력기기, 뭐 건설기계 이런 쪽부터 뭐 전선, 뭐 이런 케이블 이런 쪽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쪽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런 쪽은 좋은 건 좋은데 이 시총의 그 상단부에 차지하고 있었으면은 지수를 끌겠죠. 근데 그게 아니게 되면 섹터만 지수는 좀 정체되는데 섹터만 계속 좋아지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변화가 미국의 큰 트렌드가 AI로 가고 있다. 예. 그러게 되면 AI 타서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반도체 쪽이 좋아지는 것들. 이것도 하나의 또 축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메모리 반도체나 반도체 지금 현재로서 매출향의 상당 부분이 중국 쪽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조립이 돼서 이제 팔려 나가는 그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도체가 마냥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하나의 축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영향을 받겠지만은 이제 커가는 것 쪽에서 거기다 이제 수익성과 함께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시장은 또 앞을 바라보겠죠. 성장 모멘텀을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찾을 것이다. 네. 사실 엔터도 원래 옛날에는 중국 쪽에서 막 대박 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 잘 가는 종목들, 엔터 종목들은 미국향 매출이 많은 그런 아티스트도 많이 있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 잘 가고 중국은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거기서 어떤 쪽으로 움직일 것 같은지. 잘 가는 쪽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 잘 가는 쪽으로 미국 따라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We are the world. 위아더 We are the world. 제가 원래 이제 블루 드림 리서치가 아니라 네. 블루 마블 리서치로 하고 싶었는데 블루 마블 리서치요. 예, 지구다. 예. 우리는 작은 지구촌에 산돌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이 잘 가면 전 세계 대장 나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죠. 종목으로 따진다면 대장주가 잘 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잘 간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소비가 더 많이 살아나고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중국 단에서의 제조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팔겠어요? 뭐 유럽 아니면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국 경기도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의 끝이 이제 온 거예요. 뭐 한 번 올리던 두 번 올리던 일단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에 불확실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는 끝. 이제는 동결 아니면 만약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해? 지금 하방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 논리가 경기 침체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오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예상 범위를 놓고 본다라면 뭐 딱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중앙은행 돈 풀기 예. 아니면 금리 인하. 그러면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다.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뭐 경기 침체하면 한번 출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그거는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분명히 좋은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좀 전에 그 김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 조선, 조선, 자동차 자동차. 좋잖아요 지금. 예. 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거나 지금 좋은 애들 그렇죠. 또 미국향 약간 이런 부분들이 엮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증시의 큰 축을 맡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종목적인 개별적인 온도 차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뭐 큰 섹터가 움직일 때 증시가 안 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상승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미국이 안 무너지고 혼자 잘 간다는 전제를 깐다고 하면 미국 쪽으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그런 개별 종목들이나 테마들, 섹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앞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 본 게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좀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중국 이슈까지 한번 섞어봤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